유명 기업 로만물산의 고은숙 회장이라면 을의 칠흑같이 빛나는 고급 세단과 수행 비서들을 대동한 위풍당당한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척박한 사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지금의 로만물산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그날은 어쩐 일인지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해주게. 수화기 넘어 김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만 고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빡빡하게 짜인 일정을 제쳐두고 그녀가 향한 곳은 화려한 백화점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어요. 허름한 골목길에 자리한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든 낡은 간판의 행복 한식 뷔페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고 회장은 익숙지 않은 풍경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캐한 음식 냄새와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인 곳, 그녀의 일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계였죠. 사실 고 회장에게도 이런 소박한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사업을 일으키던 시절, 시장 한 구석 식당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던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때의 절박함과 치열함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무언가 다른 운명적인 이끌림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고 회장은 잠시 복잡한 상념을 떨치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젓고는 뷔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식당 내부는 점심시간을 조금 앞둔 이른 시간임에도 벌써부터 몇몇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고 회장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인근 공장의 작업복을 입은 이들이었어요. 그들의 거친 말투와 투박한 웃음소리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잊고 지냈던 어떤 종류의 편안함마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인지 고 회장 자신도 조금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천천히 음식들이 진열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 짭조름하게 졸여진 생선조림, 그리고 갓 지은 듯 윤기가 흐르는 쌀밥까지.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을 마주한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고 회장이 음식을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여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6살쯤 되었을까요? 질끈 묶은 머리에 하얀 위생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퍽이나 앳돼 보였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빈 그릇을 치우고 부족한 반찬을 채워 넣으며 홀 안을 바쁘게 오갔어요. 고된 일임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낯익다고 고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여직원의 이름은 박미소였습니다. 이름처럼 해사한 미소가 매력적인 아가씨였죠. 그녀는 이곳 행복 한식 뷔페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일찍부터 독립해야 했던 그녀에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결코 좌절하거나 세상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밝은 모습은 뷔페 사장은 물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단골 손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고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줄 때의 공손한 태도, 무거운 그릇을 나르면서도 잃지 않는 미소, 그리고 이따금씩 창밖을 바라보며 짓는 아련한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고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미소가 희미하게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앨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오는 듯한 느낌에 고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닮았어, 정말 많이 닮았구나. 누구를 닮았다는 것인지 고 회장 자신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강렬한 끌림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감정의 파동이었어요.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음을 그녀는 예감했습니다. 미소는 그런 고 회장의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고 회장에게는 어딘가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고 회장이 막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 할 때였습니다. 마침 미소가 물 주전자를 들고 그녀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의 손님이 갑자기 의자를 빼는 바람에 미소와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미소는 균형을 잃고 휘청했고 들고 있던 주전자의 물이 고 회장의 옷자락에 조금 쏟아졌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미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행주를 가져와 고 회장의 옷을 닦아주려는 미소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고 회장은 괜찮다는 말 대신 떨고 있는 미소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곱게 다듬어진 손톱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순간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고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외로 차분한 그녀의 반응에 미소는 오히려 더 어쩔 줄 몰라 했죠.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혹시 세탁이라도 됐습니다. 이 정도는 금방 마를 겁니다. 고 회장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평소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너그러움이었습니다. 어쩌면 낯선 환경이 주는 해방감 때문일 수도 있었고, 혹은 눈앞에 이 젊은 여직원에게 느끼는 정체 모를 감정 때문일 수도 있었죠. 미소는 그런 고 회장의 표정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듯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고 회장은 젖은 옷자락을 매만지며 미소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의 해프닝이었지만 미소의 순수한 눈빛과 진심 어린 사과는 고 회장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따뜻함,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밥 한 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로 한 것은 정말이지 잘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하지만 강렬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방금 전 자신에게 따뜻한 온기를 건네고 간 젊은 여직원, 박미소가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뷔페를 나선 고은숙 회장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늘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자 하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는 고 회장이 로만물산을 맨손으로 일궈낼 때부터 함께 해온 단순한 비서를 넘어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처리해주게. 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감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김 비서는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회장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했죠.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람을 하나 찾아봐야겠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고 회장은 행복 한식 뷔페라는 상호와 함께 박미소라는 이름을 김 비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인상차게, 그리고 오늘 자신이 겪었던 짧은 만남까지 빠뜨리지 않고 상세히 설명했어요. 평소라면 개인적인 일에 김 비서를 동원하는 법이 거의 없었던 고 회장이었습니다. 회사 일과 관련된 지시가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뒷조사라니. 김 비서는 순간 의아했지만 곧 프로다운 자세로 돌아와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박미소라는 직원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고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녀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내 딸일지도 모른다. 차마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닐세. 그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 우선 그 직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가족관계, 성장 과정, 주변 평판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빠짐없이 보고해 주도록.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 회장의 목소리에 실린 복잡한 감정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고 회장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이번 지시가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비서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라 자부하는 정보망을 가동하여 박미소라는 인물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행복 한식 뷔페라는 곳은 프랜차이즈도 아닌 작은 개인 식당이었고 박미소라는 이름 또한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고 회장이 이토록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한편 박미소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단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뷔페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녀에게 이 뷔페는 단순한 일터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미소 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던 참모 아주머니가 미소를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미소는 특유의 부침성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하, 참모님 솜씨 덕분에 매일 맛있는 밥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시식해봐도 되죠? 넉살 좋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서는 미소의 모습에 참모 아주머니도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소는 이곳 뷔페의 활력소 같은 존재였어요.
고된 일에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가끔은 진상 손님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미소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죠. 그녀에게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여는 것이었어요. 언젠가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든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다는 꿈. 그래서 미소는 고된 뷔페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도록 요리책을 보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행복에 잠길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고은숙 회장은 다시 그 한식 뷔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죠. 식당 안은 이미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일부러 미소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미소는 고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저 평범한 단골 손님 중 하나려니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고 회장은 천천히 식사를 하며 미소를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는 미소의 모습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질서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미소가 노인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모습, 어린아이가 음식을 흘리자 웃으며 재빨리 다가가 닦아주는 모습 등은 고 회장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어요. 마치 오래전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딸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문득 미소가 동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고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고 청아하게 들리던지 고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딸 수아. 만약 수아가 지금껏 살아있다면 꼭 저런 모습으로 자라주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희석되지 않은 채 고 회장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소를 바라보는 고 회장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절실함과 애틋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이 젊은 여직원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죠. 만약 자신의 예상이 틀렸다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고 회장은 그저 멀리서 미소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고 회장은 계산을 하며 미소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음식 맛이 참 좋네요. 특히 저 잡채가 일품이던데요.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저희 참모님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고 회장은 미소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뷔페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고은숙 회장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악몽 같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배기 외동딸 수아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사업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어린 수아는 고 회장에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던 주말이었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수아와 함께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죠. 이것저것 구경하며 신이 난 수아는 작은 손으로 고 회장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고 회장은 그런 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연신 미소를 지었고요.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잠시 과일 가게에서 물건 값을 치르느라 한눈을 판 사이 수아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우리 수아. 고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시장 바닥을 헤집고 다니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수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해는 저물어 갔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 회장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업도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언젠가 수아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간신히 버텨냈죠. 그리고 수아를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의 로만물산은 바로 그 절박함과 딸을 향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들 딸을 잃은 어미의 슬픔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고 회장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종종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특히 박미소를 만난 이후로는 더욱더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했죠. 미소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잃어버린 딸 수아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김 비서로부터 박미소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고 회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박미소, 나이 25, 현재 행복 한식 뷔페에서 2년째 근무 중. 고아로 5살 무렵 길거리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20살까지 생활하다 독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발견 당시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작은 별 모양의 몽고 반점이 있었다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죠. 고 회장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 수아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별 모양 몽고 반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수아를 낳았을 때부터 있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몽고 반점 하나만으로 미소가 자신의 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 회장에게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었죠. 김 비서, 이 아이가 발견될 당시 다른 유류품이나 특징 같은 건 없었다고 하던가. 고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 몽고 반점 외에는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옷가지 외에는 별다른 소지품도 없었다고 하고요.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지만 고 회장은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수아야, 내 딸 수아가 틀림없어. 하는 강한 확신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0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리워했던 어미의 직감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김 비서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소가 자랐던 보육원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하고 당시 미소를 담당했던 보육교사나 원장을 수소문해서라도 찾아내라고 말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미소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는 특명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의 간절한 눈빛에서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고 회장은 박미소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뷔페에 가는 횟수도 늘었고 미소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미소에게 가벼운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단골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 미소 씨는 어때요? 네. 아, 네, 그러게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죠. 미소는 고 회장의 갑작스러운 말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 회장은 그런 미소의 모습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딸 수아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미소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고 회장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음식을 나를 때의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가끔씩 먼 곳을 바라보며 짓는 아련한 표정까지. 그 모든 것이 고 회장에게는 미소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고은숙 회장은 이제 행복 한식 뷔페의 명실상부한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뷔페를 찾았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박미소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식사만 하던 그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미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이 참 시원하네요. 미소 씨가 직접 끓인 건가요? 아, 아니에요, 손님. 저희 주방 참모님 솜씨예요. 그래도 맛있게 드셨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미소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는 고 회장을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부드러운 미소에 경계심을 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 회장은 주로 음식 맛에 대한 칭찬이나 날씨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갔고 미소는 그런 고 회장을 그저 마음씨 좋은 단골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뷔페 안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죠. 한 중년 남성 손님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다가가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남자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직원들을 나무랐어요. 뷔페 안의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한 기색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미소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늘 조용히 식사만 하던 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보세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론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젊은 직원에게 큰 소리로 면박을 줄 일은 아닌 것 같군요. 고 회장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소란을 피우던 남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새 음식으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음식값을 받지 않으면 될 일 아닙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고 회장의 점잖은 중재에 남자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 회장에게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별 말씀을요. 미소 씨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뭘. 앞으로도 저런 손님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아요. 고 회장은 미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소는 그런 고 회장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는지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 미소는 고 회장을 더욱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회장 또한 미소의 착하고 여린 마음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녀가 자신의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죠. 한편 김 비서는 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박미소의 과거를 캐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자랐던 보육원을 다시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당시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탓에 이렇다 할 추가 단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수소문 끝에 미소가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그녀를 직접 돌봤다는 퇴직한 보육원 원장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비서는 한달음에 퇴직한 원장이 살고 있다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전직 원장은 김 비서를 반갑게 맞아주며 미소에 대한 기억을 힘들게 떠올려 주었어요. 아, 미소 그래요. 아주 작고 예쁜 아이였죠. 어찌나 울음도 없이 순하던지 발견될 당시에 아주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을 꼭 쥐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아주 작은 은색 딸랑이도 품에 지니고 있었어요. 별다른 장식은 없었지만 유난히 반짝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기 신발 한 짝과 은색 딸랑이. 김 비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 회장이 잃어버린 딸 수아의 유품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즉시 고 회장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고 회장은 김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빛바랜 작은 아기 신발 한 짝과 앙증맞은 은색 딸랑이가 들려 있었죠. 그것은 30년 전 수아를 잃어버리던 그날 수아가 신고 있던 신발과 손에 쥐고 있던 딸랑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고 회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소는 요즘 들어 자신에게 유독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고은숙 회장에게 조금씩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심 좋은 단골 손님 정도로 생각했지만 매일같이 뷔페를 찾아와 자신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깊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고 회장의 모습이 어딘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난번 소란스러웠던 손님과의 일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신을 감싸주던 고 회장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언니, 요즘 그 할머니 손님 매일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유독 언니한테만 말도 많이 거시는 것 같고. 함께 일하는 동료 지은이 미소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미소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글쎄, 그냥 우리 뷔페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 보지. 그리고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친절하시잖아. 에이, 그래도 언니한테는 좀 더 특별해 보이던데요? 혹시 언니 뭐 숨겨둔 비밀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재벌가 잃어버린 손녀라든가. 지은의 농담 섞인 말에 미소는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고 회장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동시에 들었죠. 혹시라도 자신에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 회장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격려를 떠올리면 그런 의심은 금세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한편 고은숙 회장은 딸을 찾았다는 확신에 가까운 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미소에게 다가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30년 만에 찾은 딸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만약 미소가 자신을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혹은 갑작스러운 현실 변화에 혼란스러워한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비서,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어미가 맞는 것 같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아이가 나를 받아들여 줄까? 고 회장은 오랜만에 김비서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늘 강인하고 냉철한 모습만 보이던 회장의 나약한 모습에 김비서는 마음이 아팠죠.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소 아가씨는 회장님을 꼭 닮아 마음이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 분명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겁니다. 김 비서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고 회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으니까요.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진실을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소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니 결국 뷔페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것이었어요. 진단 결과는 급성 맹장염이었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에게는 당장 입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소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고 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당장 미소 씨 병원비를 해결해 주게. 그리고 가장 좋은 병실로 옮기고 수술도 가장 실력 있는 의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도록 하게. 단, 절대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미소 씨가 알게 해서는 안 되네. 김 비서는 즉시 고 회장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미소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한 미소는 자신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이미 모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미소는 이름 모를 은인의 따뜻한 도움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욱 큰 궁금증에 휩싸였죠. 도대체 누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에게 이토록 큰 도움을 준 것일까요? 미소는 병상에 누워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문득 매일같이 뷔페를 찾아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던 고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분이 이런 엄청난 도움을 주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 회장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과 함께 점점 더 커져가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그분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박미소가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 그녀의 손에는 낡고해진 아기 신발 한 짝이 여전히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간직해온 자신의 뿌리를 증명할지도 모르는 단 하나의 희망과도 같은 물건이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미소가 발견될 당시 이 신발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 꼭 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희미하게나마 수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나 흐릿해서 정확히 알아보기는 어려웠죠. 미소는 가끔 그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진짜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다른 한 짝을 가지고 있을 부모님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살았죠. 퇴원 후 며칠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행복 한식 뷔페로 복귀한 미소는 여느 때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을 익명으로 도와준 은인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고은숙 회장에 대한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 회장은 미소가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뷔페를 찾았고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미소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이 미소를 도왔다는 사실을 내색하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뷔페가 한산한 시간을 틈타 미소는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식자재와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창고 한편에는 미소의 개인 물품을 넣어두는 작은 사물함이 있었죠. 그녀는 사물함을 열고 잠시 자신의 낡은 아기 신발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창고 쪽으로 들어서던 고 회장이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미소는 너무 놀라 황급히 신발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고 회장의 시선은 그 작은 신발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어요. 고 회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어지는 것을 미소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본 사람처럼 혹은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미소의 손에 들린 아기 신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고 회장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어떤 절박함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은 어디서 난 것이냐? 고 회장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물건이라서요. 고 회장은 천천히 미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고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미소가 들고 있는 아기 신발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신발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해졌지만 분명 자신이 30년 전 잃어버린 딸 수아에게 직접 신겨주었던 그 신발이 틀림없었습니다. 신발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한 땀 한 땀 새겨 넣었던 작은 꽃무늬 자수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고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고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뷔페의 다른 직원들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감히 고 회장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고 회장의 울음소리는 한참 동안이나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딸을 찾았다는 기쁨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절절한 울음소리였어요. 한편 퇴직한 보육원 원장으로부터 미소가 발견될 당시 아기 신발과 함께 작은 은색 딸랑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은 김 비서는 즉시 고 회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 회장은 이미 미소의 아기 신발을 통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딸랑이 이야기는 그 확신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그 딸랑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 회장이 딸 수아의 100일을 기념하여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딸랑이에는 수아의 이니셜과 함께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김 비서는 추가적으로 미소가 혹시 그 딸랑이를 아직도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육원에 보관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딸랑이까지 찾아낸다면 그것은 박미소가 고은숙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고 회장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딸을 만난다는 기쁨과 동시에 지난 30년간 딸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짓눌렀습니다. 박미소의 아기 신발을 본 이후 고은숙 회장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미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면 이제는 미소가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예감으로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나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부모님이나 뭐 그런 거. 어느 날 뷔페일이 끝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고 회장이 불쑥 미소에게 물었습니다. 미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부모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아주 희미하게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느낌 정도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늘 손에 꼭 쥐고 있었다는 이 아기 신발이 제 기억의 전부죠. 미소는 품에서 낡은 아기 신발을 꺼내 보였습니다. 고 회장은 그 신발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미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랬군요. 나도 아주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만 평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고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소는 그런 고 회장의 모습에서 진한 외로움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 또한 부모 없이 자라면서 늘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을 안고 살았기에 고 회장의 슬픔이 남일 같지 않게 다가왔죠. 회장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일 거예요. 미소는 진심으로 고 회장을 위로했습니다. 고 회장은 그런 미소의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하며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미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잃어버린 딸 수아의 천진함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고 회장과 미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 회장은 미소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고 미소는 그런 고 회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기도 했죠. 미소는 고 회장을 단순한 뷔페 단골 손님이나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넘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할머니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 회장의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외로움과 슬픔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어요. 한편 김 비서는 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박미소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사용했던 칫솔이나 머리카락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탓에 쉽지 않았죠. 그렇다고 미소에게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미소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민 끝에 김 비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미소가 평소 사용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 뷔페에서 사용하는 머리빗이나 개인 컵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 또한 미소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김 비서는 며칠간의 잠복과 치밀한 계획 끝에 마침내 미소가 사용한 머리빗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고 회장은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만약에라도 미소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 실망감과 절망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미소가 자신의 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한 그 무엇보다 강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그리워했던 딸을 이제 정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고 회장은 매일 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기적이 일어나기를,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말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 비서로부터 박미소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고은숙 회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결과는 그녀가 간절히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박미소는 99.99%의 확률로 고은숙 회장의 친딸, 바로 30년 전 잃어버렸던 딸 고수아였던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고 회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과 동시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수아야, 내 딸 수아야. 그녀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 동안이나 흐느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 회장은 곧바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미소에게 밝혀야 했지만 막상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30년간 평범한 박미소로 살아온 딸에게 갑자기 자신이 친어머니라고 밝힌다면 그녀가 과연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시라도 충격을 받거나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아니, 어쩌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밀려왔습니다. 김비서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수아에게, 미소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 회장은 오랜만에 김비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강인하고 냉철했던 그녀였지만 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어쩔 수 없는 어머니였던 것이죠. 김비서는 그런 고 회장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소 아가씨는 아니, 수아 아가씨는 회장님을 꼭 닮아 마음이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분명 회장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장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아가씨를 그리워했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비서의 말에 고 회장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다가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지난 30년간 못다한 사랑을 아낌없이 전해주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박미소는 요즘 들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본격적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독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고은숙 회장, 익명으로 자신을 도와준 병원비, 그리고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낡은 아기 신발과 그 안에 희미하게 새겨진 수아라는 이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어떤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어쩌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바로 눈앞에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소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에 다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는 선생님이나 당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탓에 이렇다 할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미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소는 우연히 고 회장과 김 비서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미소의 귀에는 수아 유전자 검사 딸 같은 단어들이 어렴풋이나마 들려왔죠. 순간 미소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수아, 혹시 내 이름인가? 유전자 검사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지?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고 회장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강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김 비서는 고 회장의 결심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실을 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죠. 장소는 뷔페나 회장실처럼 딱딱한 곳이 아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정식집 별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시간 또한 미소가 퇴근한 후 여유로운 저녁 시간으로 조율했죠. 김 비서는 미소에게 회장님께서 미소 씨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시지요. 라며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고 회장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고 미소 또한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운명의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저녁 시간, 박미소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복잡한 심경으로 김 비서가 알려준 한정식집 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고은숙 회장이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 회장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소는 직감적으로 오늘 고 회장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서 와요, 미소 씨. 아니, 수아야. 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를 불렀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에 미소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고 회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고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죠. 고 회장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바로 내 엄마란다. 고 회장의 한마디는 천둥 소리처럼 미소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엄마. 믿을 수 없는 말에 미소는 그저 멍하니 고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고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한눈을 판 사이 어린 딸을 잃어버렸던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 딸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쳐 사업을 일구고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침내 미소를 만나고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입니다. 고 회장은 품에서 빛바랜 아기 베넷 저고리와 작은 은색 딸랑이, 그리고 낡은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내 미소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가 어릴 때 입었던 베넷 저고리고, 내가 늘 손에 쥐고 놀던 딸랑이,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신발의 다른 한 짝이란다. 이 신발 안쪽에는 내 이름 수아가 새겨져 있지.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고 회장이 내민 유품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간직해왔던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내 나란히 놓아보았죠. 두 개의 신발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쌍둥이처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신발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수아라는 이름 또한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색 딸랑이,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주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짤랑거리던 맑은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딸랑이였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고은숙 회장이라니. 미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할 말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결정체였죠. 고 회장 역시 딸의 눈물을 보며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 수아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홀로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라며 지난 30년간의 죄책감과 미안함을 토해냈습니다. 한바탕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고 회장의 진심 어린 눈물과 그녀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고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마침내 엄마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엄마예요? 그래, 수아야, 내가 내 엄마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절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을 허물고 마침내 모녀는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밤보다도 밝고 따뜻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고은숙 회장과 박미소, 아니, 이제는 고수아라고 불려야 할 그녀는 밤늦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서먹함이 감돌았지만 핏줄의 끌림은 그 어떤 장벽보다도 강했죠. 수아는 고 회장에게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홀로 독립하여 뷔페에서 일하며 살아온 소소한 일상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고 회장은 그런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대견해하며 눈물을 글썽였죠. 다음 날 아침 고 회장은 수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문이 열리고 수아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고 회장은 수아에게 가장 크고 전망 좋은 방을 내어주며 이제부터 이곳이 너의 집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수아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런 큰 집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예전에 살던 작은 방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수아야,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이곳은 내가 편히 쉬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너의 집이야. 물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예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단다. 하지만 당분간은 엄마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단다. 고 회장의 간절한 눈빛에 수아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수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엄마라는 존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고 회장의 따뜻한 보살핌과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수아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을 산책하고 밤늦도록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순간들이 수아에게는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은숙 회장이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소식은 김비서를 통해 조심스럽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십거리로 시작되었지만 곧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모녀의 사연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은 고 회장의 끈질긴 모정과 수아의 기적 같은 생활에 감동했고 두 사람에게 아낌없는 축복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로만물산의 주가도 덩달아 급등하는 등 두 사람의 재회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아가 일했던 행복 한식 뷔페 사장과 동료들 또한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진심으로 수아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특히 미소를 친동생처럼 아꼈던 참모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아가씨, 아니, 수아 양. 정말 잘 됐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가끔 우리 뷔페에도 놀러 오고. 수아는 자신을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 회장은 수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최고급 옷과 보석, 화려한 파티와 사교계 데뷔까지. 하지만 수아는 그런 것들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원했고 자신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천천히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고 회장은 그런 딸의 당찬 모습이 오히려 더욱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아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샤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두 사람은 함께 수아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아픔을 딛고 마주한 모녀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희망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고수아는 엄마 고은숙 회장과 함께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을 찾아가는 날,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죠. 자신을 길러주신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부대 끼며 자랐던 동생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 회장 또한 그런 딸의 마음을 헤아려 보육원에 전달할 선물이며 후원금 등을
꼼꼼하게 챙기며 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보육원 정문 앞에 차가 멈춰 서자 수아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건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운동장,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죠. 고 회장은 그런 수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괜찮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 이곳 사람들은 모두 너를 반갑게 맞아줄 거야. 너는 이곳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잖니. 엄마의 말에 용기를 얻은 수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보육원은 발칵 뒤집혔어요. 신문과 뉴스를 통해 이미 수아의 사연을 알고 있었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나와 수아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특히 수아가 어릴 때부터 유독 따르고 좋아했던 박 원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수아의 얼굴만 쓰다듬었죠. 우리 미소아니, 수아가 이렇게 예쁘게 잘 커서 돌아왔구나.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수아 역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원장님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서름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동생들도 몰려나와 수아를 애워싸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아는 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미리 준비해 간 선물들을 나누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딸이 이렇게 따뜻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에 대해 보육원 측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육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수아는 자신이 자란 곳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감사와 사랑으로 그 기억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수아는 과거의 자신과 따뜻하게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고은숙 회장이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소식은 세간의 큰 관심과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고 회장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일부 먼 친척들이나 과거 사업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수아의 존재를 폄하하거나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고 회장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되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어느 날 고 회장의 조카뻘 되는 한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수아에게 대놓고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작은 어머니. 정말 이 아가씨가 그 잃어버린 딸이란 말입니까? 듣자 하니 보육원에서 자랐다던데 근본도 없는 아이를 어떻게 믿고 집안에 들이십니까? 혹시라도 저 아이가 작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 회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아저씨,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저는 저희 엄마의 딸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재산에는 조금도 관심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아의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대답에 남자는 오히려 할 말을 잃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고 회장은 그런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죠. 자신이 아니었다면 딸이 겪지 않아도 될 수모였으니까요. 고 회장은 그 자리에서 조카를 호되게 꾸짖어 내쫓았고 다시는 그런 무례한 언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험한 말을 듣게 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 말에 일일이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는 엄마 딸인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아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고 수아는 재벌가의 삶이 결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 들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그리고 엄마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아는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꿈꿔왔던 요리사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죠. 고 회장은 그런 딸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요리 학원에 등록시켜주고 유명 셰프들을 만나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수아는 엄마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엄마,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하고 엄마는 운영을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을 후원하는 작은 재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고 회장은 딸의 기특한 생각에 감탄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로만물산의 사회공헌팀과 연계하여 무료 급식소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젊은 요리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 설립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녀는 이제 함께 손을 맞잡고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고수아는 엄마 고은숙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국내 최고의 요리 학교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전문적인 기술들 앞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요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죠.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칼질 연습을 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든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따뜻함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곤 했어요. 아마도 그녀가 겪었던 삶의 경험들이 음식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갔기 때문일 겁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아는 자신만의 작은 한식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이름은 수아당, 아름답고 빼어난 집이라는 뜻과 함께 엄마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 수아를 걸고 정직하고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겠다는 그녀의 다짐이 담겨 있었죠. 레스토랑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수아의 손길이 닿은 소박하고 정갈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가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죠. 그녀의 진심이 담긴 음식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아당은 예약 없이는 맛보기 힘든 맛집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자신의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 회장은 그런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딸을 찾고 딸이 자신의 꿈을 이루며 빛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고은숙 회장은 평생을 짓누르던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건강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고 회장은 이제 회사의 중요한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점차 위임하고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주말이면 수아의 레스토랑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었죠. 때로는 국내외로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쌓아갔습니다. 고 회장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던 것이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수아는 자신을 꼭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은숙 회장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애롭고 따뜻한 할머니가 되었죠. 주말이면 수아네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는 풍경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백만장자 할머니와 한식 뷔페 여직원의 기적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때로는 시련과 아픔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죠. 고은숙 회장과 고수아, 두 모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아 전해질 것입니다.